요괴박사 이 선생님의 글입니다. 조선시대 선비의 흉가 체험기. 이번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선비가 흉가에서 겪은 일로 야담집인 천일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이라는 선비가 두 흉가를 경험한 내용을 천일옥의 저자인 임방이 기록한 것이죠. 서울에 사는 선비 이창은 가난하여 변변한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남의 집을 빌려 묵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행여나 집을 빌리지 못해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면 길바닥에 자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묵을 집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산 아래의 목사동이라는 후미진 곳에 집 한 채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 집은 텅 빈 채로 버려진 지 오래인데다가 흉가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창의 식구들은 그곳에 가서 묵기 전 먼저 이 집이 정말로 흉가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창은 형인 이후와 이하 그리고 친척 및 친구 대여섯 명과 함께 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한 뒤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다락이 한 칸 있었는데 아주 단단히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문틈으로 다락 안을 보니 신주를 모시는 교자가 있었고 그 위엔 신주와 빈 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오래된 무현금 하나와 다 해진 신발이 한 짝 남아 있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엔 작고 뾰족한 모양의 껍질을 벗긴 오래된 나무 조각 몇 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엔 다른 물건이라곤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먼지가 잔뜩 쌓인 것이 몇 년 동안이나 방치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밤 이창 일행은 대강 술과 안주를 마련하고 모여 앉아 종정도를 돌리며 밤을 샐 요량이었습니다. 여기서 종정도란 승정도라고도 하며 종이에 벼슬과 품계를 적어놓곤 숫자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며 일반적으로 과거 합격을 해서 입신 출세를 기원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놀이입니다. 서당의 아이들이 즐겼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나마 가장 비슷한 놀이를 꼽자면 윷놀이 정도가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게임을 하며 놀다 보니 금방 밤이 깊어졌고 그러자 갑자기 다락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왁자지껄 떠들며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잔치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처럼 상당히 시끄러웠고 이창의 일행은 어떻게 할지 논의한 끝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다락의 창을 뚫고는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락 안에서도 역시 칼로 창을 뚫고 밖으로 칼을 휘둘러대는 것이었습니다. 그 칼날에는 시퍼런 빛까지 감돌았습니다. 이들은 두려운 나머지 칼을 휘두르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락에선 검은 거를 퉁기며 즐겁게 노는 소리가 계속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이창과 그 일행들은 날이 밝자마자 달아나 다시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촌부동에 또 다른 흉가가 있었는데요. 이창의 가족은 오갈 데가 없는 신세이다 보니 이 집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형제들이 다시 친구들을 불러 모아 먼저 가서 함께 묵기로 했죠. 그 집으로 들어가자 이번엔 황구와 흑구, 개 두 마리가 마주보며 대청마루 양 귀퉁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모두 붉고 모습도 미친 개 마냥 뭐라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내쫓으려고 해도 일어날 기색이 없었으며 사람을 봐도 짖거나 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대청마루 마당으로 내려와 하늘을 보고 짖어대는데 그 모습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앞으로 달려 뛰어오르자 순간 조복과 조관을 입은 사내가 집 뒤편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때 금관 조복은 벼슬아치의 복식인데 옛 설화 속에 보면
가끔씩 요괴들이 이러한 복장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럴 경우 자신을 모시는 참 요괴들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들은 그를 맞이하느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고, 그 남자가 대청으로 올라 한쪽에 걸터 앉자 다시 대여섯의 잡귀들이 대청마루 나무바닥 아래에서 나와 그 남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사내는 이들 잡귀신과 괴상한 개 2마리를 거느리곤 집을 몇 바퀴나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청으로 올라앉기도 하고 뜰로 내려와 걷기도 하더니 한참 뒤에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자 다시 잡귀신들은 대청마루 아래로 들어가고 개들은 대청 위로 올라가선 양 모퉁이에서 서로 마주한 채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방에 모여있던 이창 일행은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창 일행이 대청마루로 모여 나무마루 틈으로 그 아래를 살펴보니 바닥엔 망가진 키와 달아빠진 빗자루 2-3개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으로 가 살펴보니 그곳 역시 다 다른 빗자루 하나가 아궁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꺼내어 태워버리자 개들은 종일토록 엎드려 그곳을 떠나지도 않았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식구들과 의논해 보았더니 이 개들까지 죽였다가는 흉악하고 불길한 변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여 강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해지자 이창 일행은 다시 주변을 엿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니 개들은 전날과 다름없이 마당으로 내려와 허공을 향해 마구 지저대었고 조복과 조간을 한 자가 다시 뒤편에서 나왔으며 대여섯의 잡기들 역시 뒤따라 나와 그 집을 빙 둘러 살피고는 또 한참 만에 흩어져 각자 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전날에 있었던 일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창 일행은 몹시 두렵고 괴이하다 생각해 다음날 그 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첫 이야기에 나왔던 목사동 흉가는 이 이창 이외에 다른 사람도 괴현상을 많이 겪은 일종의 조선판 심령 스팟으로 그곳에 일어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집이 없던 또 다른 선비가 이 목사동 흉가에 들어가 묵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다락에 있는 물건들이 나쁜 빌미가 된다고 생각하여 닫힌 문을 열고 창을 부수어 신주와 빈 궤, 무현금, 그리고 다해진 신발과 오래전에 깎은 나무판 따위를 마당에 가져다 놓고 태워버립니다. 불길이 아직 솟지도 않았는데 선비의 여종 한 명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더니 사람 몸에 있는 9구멍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버리고 말았고, 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불을 끄고는 물건들을 다시 다락으로 올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곤 결국 그 집을 떠나야 했다고 하죠. 그 이후 또 집 없는 어떤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푸른 치마를 입은 여자 귀신이 다락에서 기어나와 방으로 들어와 요동을 치자 그 사람 역시 살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는 다시는 이 집에 그 누구도 들어가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남소문동의 뗄나무를 하는 종 10여 명의 무리가 이 목사동 흉가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그때 한 백발의 할머니가 소나무 사이에 앉아서 울고 있더랍니다. 종들은 그 할머니가 요귀라는 것을 알아차리곤 낫으로 때려쳤고, 그러자 그 할머니가 집 안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할머니의 몸 길이는 겨우 한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힘은 보통 사람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창이 겪은 두 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보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는 요즘의 흉가 체험담에서 들을 수 있는 유형은 물론이고, 갑자기 칼날이 튀어나와 반격을 한다든지 불길한 개 2마리를 거느리고 있는 도깨비 같은 존재까지 등장했으며, 크기는 작지만 괴력을 지닌 요괴 할머니까지 등장하는 등 그야말로 다양한 괴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촌 부동흉가의 경우엔 수상쩍은 물건들을 목격하여 태웠으며 목사동 흉가에 들어간 이창이 아닌 다른 선비가 물건을 태우려고 한 것을 보면 딱히 도깨비가 아니더라도 오래된 물건엔 욕이나 귀신이 깃든다는 인식은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선시대의 흉가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이 천예록에 나오는 흉가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